네, 이번에는 개발 환경 설치 두 번째로요. 이클립스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는 JDK를 다운로드하고 또 환경 설정하는 방법 두 가지 단계를 알아보셨죠? 자, 이클립스는 무료 IDE이고요. 그러니까 자바로 프로그램 짤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이고요. eclipse.org라고 하는 곳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PPT로 일단은 캡스톤 화면을 빠르게 한번 보고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clipse.org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보면 다운로드라고 하는 폴더가 저 위치 버튼이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하시고요. 다운로드를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 시스템에 맞는 가장 최신 버전을 추천을 해줍니다. 자, X8664, 그러니까 32비트, 64비트 어떤 컴퓨터든지 간에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현재 버전으로는 2020년 12월 버전이 최신 버전이네요. 자, 그걸 클릭하시고 다운로드를 하시게 되면 여기 밀러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다운로드를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클릭만 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고요. 다운로드가 완료가 된 파일을 클릭하시면 이제 설치 화면입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처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설치 화면이 나오는데 이 화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화면이요. 이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 화면에서요, 여러 가지 어떤 이클립스를 다운로드 받을래? 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C++도 있고, 뭐 자바스크립트 개발용 또는 웹 개발용도 있고요. 여기 엔터프라이즈 자바 디벨로퍼도 있고, 그냥 자바 디벨로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자바 디벨로퍼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엔터프라이즈 자바 디벨로퍼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그러니까 뭐 JSP 같은 웹서버, 톰캣이랑 같이 연동하는 그런 웹서버 프로그램을 같이 짤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랑 같이 지금 이제부터 작성을 하게 될 프로젝트는요, 기본적인 자바 프로젝트만 해당되기 때문에 첫 번째 것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훨씬 더 가벼우니까요. 자, 이걸 선택하시고 인스톨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이클립스가 설치되는 위치가 나옵니다. 이 위치는 여러분들이 바꾸셔도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사용자 폴더 안에 있는 이클립스 폴더 안에 작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실행 파일을 꺼내고자 할 때는 이 위치에 가셔서 실행 파일을 가지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대로 인스톨을 시키게 되면 인스톨이 되어지는 거고요. 인스톨이 다 끝나고 나면 실행을 할 거니? 라고 물어보고요. 여기에 지금 체크박스 두 개가 나와서 바탕화면에다가 추가할 거냐, 시작 메뉴에 추가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가를 해 놓으시면 뭐 실행 파일을 따로 뺄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거를 체크해 놓지 않으셔서 실행 파일이 바탕화면에 없으면 이 사용자 이름 폴더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사용자 폴더 안에 들어가셔서 이클립스를 가지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클립스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과정을 한번 저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eclipse.org로 들어가셔야겠죠. 자, eclipse.org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페이지가 eclipse.org 페이지입니다. 여기 다운로드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운로드 폴더를 클릭하면 지금 버전이 새로 나왔네요. 21년도 03월 버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최신 버전으로 또 다운로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다운로드하는 시점에는 또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다운로드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또 다시 다운로드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도네이션을 할 거냐, 기부를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물어보는데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다운로드가 되어집니다. 자, 다운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52초 정도 남았는데 102메가 정도가 됩니다. 자, 다운로드 완료할 때까지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고요. 다운로드된 폴더 위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클립스 지금 다운로드 받으신 걸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클립스가 설치가 될 거고요. 자, 설치된 화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클립스가 처음 설치하려고 더블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클립스 ID for Java Developer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 하시면 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마찬가지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JSP 같은 거 하실 때는 아래 걸 쓰시면 되는데 이게 좀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단 가벼운 걸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시면 이 부분이 여러분들 컴퓨터에 깔리는 위치고요. 이 위치를 바꿀 수도 있지만 디폴트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인스톨 누를게요. 자, 그럼 이제 설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다 완료가 되면요. 이게 마지막 화면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숏컷
바탕화면에다가 바로 가기를 만들 거냐라고 하는 거, 시작 메뉴에 추가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져 있는데요. 그냥 체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런치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이클립스가 실행이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은 21년도 3월 버전의 이클립스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화면인 겁니다. 처음 실행이 되고 지고 나면요, 이클립스는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 창이 뜨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클립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할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작성되는 자바 프로그램을 어디다가 저장할래? 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워크스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기본 디폴트로는 사용자의 여기 안에다가 지금 저장한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냥 만약에 D 드라이브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놓고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브라우저를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직접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뭐 D 드라이브에다가 자바 웍이라고 해볼까요? 자바 프로그램이라고 해볼까요? 자, 프로그램. 자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런치를 하겠다. 이걸 워크스페이스로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런치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서부터 작업하는 모든 이클립스의 프로그램들은 저긴 자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클립스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모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클립스가 처음 실행되고 있는데요. 이 이클립스가 처음 실행된 이후에 구성에 대해서는 다시 또 PPT를 보시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클립스를 다운로드하고 설치 한번 해보셨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클립스를 한번 실행도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처음 실행하고 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떤 워크스페이스에서 작업할래라고 하는 것이 뜹니다. 자, 여기 워크스페이스는 기본 디폴트로는 사용자 폴더 안에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폴더에다가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런치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 뒤에 보이시는 화면처럼 이클립스가 뜹니다. 이걸 웰컴 페이지라고 하는데요. 여기 뭐 기본적인 이클립스에 대한 내용과 튜토리얼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 보시게 되면요. 이 부분이 바로 그건데, 그러니까 always show welcome at startup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웰컴 페이지를 계속 볼 거니라고 하는 건데요. 기본적인 디폴트가 체크가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만 워크스페이스 처음 들어갈 때만 이게 나오는 거고요. 이걸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체크를 하지 않는 이상 다음부터는 웰컴 페이지가 그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안 나옵니다. 새로운 워크스페이스를 만들면 또 이게 웰컴 페이지가 나올 거고요. 자, 일단 이렇게 이클립스를 처음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이것도 화면 구성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버전마다. 자, 기본적으로 현재 버전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쪽에 있는 거는 패키지 영역이고요. 여기가 코드 편집기 영역입니다. 자바 코드를 여러분들이 2번 영역에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3번은 아웃라인 영역이고요. 4번은 기타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콘솔이나 뭐 결과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코드 영역이 조금 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코드 영역을 제일 많이 쓸 테니까 프로그램을 짜면서. 자, 근데 여기 있는 모든 탭들은요, 드래그 앤 드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꼭 그렇게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영역을 그대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내려서 아래쪽에다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바뀌는 거죠. 아웃라인이 밑에 넘어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코드 영역 편집기를 훨씬 넓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만든 거 그대로 깔은 이클립스를 그대로 실행한 화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웰컴 페이지는 닫아볼게요. 자, 닫아보면 이렇게 영역이 구성이 되어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패키지 익스플로어 영역,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패키지 익스플로어 영역이고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게 될 영역입니다. 자, 오른쪽에 아웃라인 영역이 있고요. 아래쪽에 콘솔을 비롯해서 프로그램, 뭐 자바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콘솔에다가 실행을 시키면 또 여기서 실행 결과도 이쪽에서 나타납니다. 나머지 모든 기타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웃라인 모든 탭들은 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이 가능합니다. 어디로도 이동할 수가 있고요. 여기 아웃라인 영역이라고 하는 놈을 아래쪽 디클러레이션 옆으로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바뀌죠. 1번, 2번, 3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코드 영역을 좀 넓게 쓸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겠네요.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까 PPT에서 보신 거고요. 자, 다시 PP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클립스의 기본 설정을 먼저 해야 될 텐데요. 일단 텍스트 폰트라고 하는 폰트를 좀 크게 작게 좀 만들 겁니다. 글씨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작거든요. 그래서 글씨 크기를 좀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조정은요, 이클립스의 설정은요, 윈도우의 프레퍼런스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설정을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폰트 조정을 하는 방법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윈도우의 프레퍼런스로 들어가셔서요. 자, 여기에 여기 오른쪽 화면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윈도우 프레퍼런스에 보시게 되면 제일 꼭대기에 어피어런스가 있고요. 자, 그 꼭대기 아래에 컬러 앤 폰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베이직을 들어가셔서 텍스트 폰트를 선택하시고 나서 에디트를 누르시면 왼쪽 화면이 나옵니다. 되게 복잡하죠. 자,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무조건 제일 꼭대기 있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윈도우 프레퍼런스 선택하시고 나서 제너럴이 제일 꼭대기에 있죠. 그 다음에 어피어런스가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컬러 앤 폰트가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베이직이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텍스트 폰트를 선택하시면 얘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계속 꼭대기 있는 것만 잘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드에서 사용하는 글씨와 크기, 또 글꼴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폰트 크기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만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따가 소스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통해서요. 자, 그럼 얘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소스 코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는 있는데 설정한 것들이 반영된 것들을 좀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를 만들고 나서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좀 빠르게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테스트라고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윈도우 프레퍼런스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라고 할게요. 자, 지금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소스 코드입니다. 자, 이 글씨체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은 나중에 프로젝트 만들 테니까 지금은 폰트를 조정하는 것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글씨가 너무 작죠. 자, 그래서 일단은 윈도우를 누르시고 나서요, 프레퍼런스를 누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코드의 색을 좀, 그 크기를 바꾸고 글자체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윈도우 프레퍼런스 다시 들어갈게요. 윈도우 프레퍼런스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런 설정할 수 있는, 이클립스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꼭대기만 클릭하십시오. 제너럴 선택하시고요. 어피어런스 선택하시고요. 컬러 앤 폰트 선택하시고요. 베이직 선택하시고요. 지금까지 지금 4번을 다 꼭대기만 누르신 거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밑으로 내리시면 텍스트 폰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 폰트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또는 에디트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글자체를 여러분이 나는 다른 걸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른 걸로 바꾸시면 되는데 저는 콘솔라스를 추천합니다. 콘솔라스라고 하는 것이 코드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거기도 하고요. 디폴트입니다. 이 콘솔라스가 뭐냐면 모든 알파벳의 가로폭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글자체에 따라서는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글자랑 I라고 하는 글자랑 좌우폭이 달라서 글자 수가 다르게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콘솔라스는 모든 글자를 다 동일한 간격으로 쓰기 때문에 글자 맞추기가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콘솔라스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건 바꾸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글꼴 스타일과 글꼴 크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크기를 제일 많이 바꾸죠. 제가 18 정도로 크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화면 잘 보세요. 자, 확인 누르시고요. Apply and Close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렀습니다. 글자 커졌죠. 네, 이렇게 글자 커지고 작게 하고 하는 것들 이렇게 폰트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PPT로 돌아가셔서요. 지금 여러분들은 소스 코드의 기본적인 글자 크기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보신 것처럼 글꼴도 안 바꿨고요. 스타일도 안 바꿨고 그냥 크기만 바꿨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크기만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니터 해상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자, 이런 경우에는요, 컨트롤 플러스랑 컨트롤 마이너스, 이걸 가지고 단축키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이것만 갖고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시점은 여기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요, 그 넘패드 있잖아요. 키보드에 보면 오른쪽에 숫자 패드 있는 그쪽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안 되고요.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원래 그 여러분들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만 동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저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로요. 제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를 누르면 글자가 커지고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글자를 마이너스를 누르면 글자가 작아집니다. 자, 요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글자 크기는 빠르게 변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클립스의 기본 설정 하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건 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를 왜 UTF-8로 바꾸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자면 좀 많이 길어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문자셋, 텍스트 인코딩이라고 하는 것을 UTF-8로 바꿀 건데요.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 깔면 여기 있는 MS949라고 하는 타입으로 문자셋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텍스트 인코딩 방식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macOS를 쓰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UTF-8로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UTF-8이라고 하는 놈을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윈도우에서 이클립스를 깔으신 분들은 MS949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UTF-8로 바꾸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바꾸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나는 내 컴퓨터에서 주구장창 내 컴퓨터에서 내가 직접 작업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MS949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강의로 별도로 또 제공을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짠 예제를 직접 웹상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웹상에서 여러분들 이클립스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짠 모든 예제들을 여러분들 이클립스 안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웹 프로그램들은 웹 서버들은요, 기본적으로 문자셋을 UTF-8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UTF-8이라고 하는 문자셋으로 만들어져 있는 글자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MS949가 디폴트인 놈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요, 영어는 괜찮은데 한글이 다 깨져요. 여러분들 외부에서 파일 가져왔는데 한글이 깨져요. 이런 경험들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문자셋, 텍스트 인코딩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영어는 다 전 세계가 동일하고요. 어떤 문자셋이든 동일합니다. 한글같이 다국어 같은 경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웹 프로그램, 웹 서버 같은 경우는 UTF-8이 기본인데 이놈의 이클립스는 윈도우에서 깔면 MS949가 기본이기 때문에 한글이 깨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UTF-8이라고 하는 사전 가지고 내가 글자를 써놨는데 이 글자를 읽을 때 MS949라고 하는 사전을 가지고 글자를 읽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못 읽죠. 그러니까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UTF-8이라고 하는 놈으로 바꿔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나는 여기 웹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다가 쓰지도 않을 거고 나는 내 혼자서 그냥 이클립스에서 프로그램 짜서 나 혼자서 그냥 쓸 거다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MS949라고 했어도. 그런데 향후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쓰실 거고 웹 프로그램 쓰실 거고 서로 연동도 할 거고 이럴 거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모든 서버 쪽 계열은 다 UTF-8을 기본으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UTF-8로 아예 바꿔놓고 쓰는 작업이 훨씬 나중을 위해서라도 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놈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워크스페이스 단위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프로젝트 단위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 워크스페이스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UTF-8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특정 프로젝트만 전체는 MS949로 하되 특정 프로젝트만 UTF-8로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역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좀 바꾸는 것들을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이클립스로 돌아가서요. 자, 윈도우 프레퍼런스 하게 되면 워크스페이스 전체의 설정을 바꾸는 겁니다. 자, 위로 올라가셔서요. 제너럴 다시 처음부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너럴을 누르시게 되면요. 이 제너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거 좀 닫을게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워크스페이스. 자, 그럼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제너럴 선택하시고 나서 워크스페이스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 텍스트 인코딩이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지금 MS949가 디폴트로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이거를 other를 누르시고요. UTF-8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UTF-8 선택하시고 나서 apply close 하게 되면 자, 지금서부터 이제 여기서 제가 만드는 모든 프로젝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막 만들잖아요. 그 모든 프로젝트들은 다 모두 UTF-8로 인코딩이 돼서 만들어진다. 이 텍스트 파일이 만들어진다. 이 자바 파일, 소스 파일도 기본적으로 텍스트 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UTF-8을 기준으로 제가 여기다 한글을 쓰게 되면 자, 여기다가
한글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모든 한글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그러니까 다국어들이 다 UTF-8이라고 하는 사전을 가지고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프로젝트를 내가 10개 만들고 20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만든 프로젝트들 중에서 나는 이 특정 프로젝트만 다른 문자셋을 쓰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요, 이 프로젝트의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프로퍼티를 선택하세요. 자, 조금 전에 윈도우 선택하시고 프레퍼런스는 워크스페이스 전체를 바꾸시는 거고요. 나는 특정 프로젝트만 문자셋을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테스트를 선택하시고 프로퍼티, 다시요. 테스트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클릭, 프로퍼티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문자셋을 바꾸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얘는 UTF-8이지? 아까 워크스페이스 전체를 UTF-8을 디폴트로 바꿔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UTF-8이 되어진 겁니다. 만약에 그걸 안 바꿔서 으면 얘도 MS949였겠죠, 여전히.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얘를 선택하시고요, 얘를 MS949로 할게요. 이게 MS949 없네요? 그럼 여기다가 MS949라고 쓰시면 됩니다. MS949라고 쓸게요. 자,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면, 어플라이 클로즈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 워크스페이스 전체는 UTF-8이지만, 이 테스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MS949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자셋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워크스페이스 전체로도 잡을 수가 있고 프로젝트 단위로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파일로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별로 없지만 파일만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게 되면 이번에는 이 파일에 대한 프로퍼티를 가지고요, 또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렇게 누르시고 나서요, 리소스를 선택하시면 여기에 또 이걸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 지금 MS949로 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가 지금 MS949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밑으로는 다시 파일까지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MS949로 기본이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 나는 또 그중에서 이 파일은 또 UTF-8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 파일을 선택한 상태로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프로퍼티 만드신 다음에 다시 얘를 또 UTF-8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결국에는 워크스페이스 단위, 프로젝트 단위, 파일 단위로 나는 문자셋을 바꿀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파일 단위로 문자셋을 바꿀 일은 없으실 거고요. 프로젝트 단위 또는 워크스페이스 단위로 문자셋을 바꿔서 쓰시면 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권고하는 건 제가 이 수업의 가장 그 이후의 모든 수업들은요, 저는 워크스페이스를 다 UTF-8로 바꿔놓고 할 겁니다. 그래서 UTF-8을 기준으로 텍스트가 인코딩이 되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이 매칭을 하셔서 쓰시는 게 나으실 거고,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제 예제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또 따로 올릴 텐데, 그 동영상에서 제 예제가 웹서버에서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웹서버가 아니라 GitHub이라고 하는 그 서버에서 가지고 오는 건데, 버전 관리 시스템에서 그 GitHub에서 가지고 올 때 그 GitHub에 올려놓은 모든 것들이 UTF-8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온 상태로 한글이 깨지지 않으려면 지금처럼 윈도우에 프레퍼런스에 여기에서 워크스페이스 안에 있는 요놈이 UTF-8로 인코딩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꼭 이렇게 바꿔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이클립스 설정으로요, JR이라고 하는 것과 컴파일 버전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과정은요, 아까 제가 JDK 11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전 영상에서 JDK를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해보셨잖아요. 그 설치하는 과정에서 롱텀 서포트인 최신 버전으로 JDK 11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되 가능한 이전에 이미 벌써 많이 작성돼서 배포되어지고 있는 JDK 8 버전도 가능한 같이 깔아주기를 권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JDK 버전을 1.8 버전을 같이 깔으신 분들만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스위치에서 내가 어떤 경우에는 JDK 11을, 어떤 경우에는 JDK 8 버전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때 이제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나는 JDK 11 버전만 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거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버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요.
자, 일단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JDK 11 버전도 지금 깔려져 있지만 JDK 8 버전도 깔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버전을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이클립스 설정은 다 윈도우의 프레퍼런스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윈도우 프레퍼런스 안에 자바의 installed JRE라고 하는 놈을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 지금 디폴트로 설정되어져 있는 놈이 보입니다. 그럼 JDK 11 버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져 있죠. 자, 그럼 이것만 나와져 있습니다. 저는 JDK 8 버전도 깔려져 있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보인 상태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제가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서 add 버튼을 누르셔서 제가 JDK 1.8 버전을 깔는 위치를 등록을 해주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등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제가 디폴트 여기는 지금 체크박스를 이용해서 위에 걸 선택할 건지 밑에 걸 선택할 건지를 번갈아 가면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JRE가 뭐고 JDK가 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곧 배우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일단은 JDK라는 것이 있고 JRE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지금 두 가지 버전을 깔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두 가지 버전을 깐 경우에는 내가 필요한 경우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클립스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고 제가 이 글자 크기 때문에 잠깐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젝트는 지금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 지금 저는 넣지도 않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이 추가되어져 있는 상태죠. 여기 지금 11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JRE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배우시겠지만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요. 자바 실행 환경입니다. 얘가 있어야지 자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밑에서 짠 이 자바 프로그램이 JRE라고 하는 이 11이라고 하는 버전을 가지고 있는 자바 실행 환경을 통해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바 11을 깔았으니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는 자바 8을 깔았어요. 그러면 자바 8을 깔으신 분들은 자바 8만 깔으신 분들은 여기가 자바 8이라고 하는 놈의 JRE가 이용돼서 프로그램이 돌아가겠죠. 그럼 나는 어떤 경우에는 자바 11, 어떤 경우는 자바 8을 가지고 돌리겠다라고 한다면 그걸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선택 기본 설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8과 11 버전 두 가지를 같이 깔으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영상은 의미가 없고요. 두 개를 혹시 깔으신 분들은 그냥 빠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installed JRE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시고 add를 누르시면 내가 지금 나와 있지 깔았지만 나오지 않은 것들도 여기에 추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처음 이제 add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 거기서 스탠다드 VM 버추얼 머신의 약자입니다. 자, 이걸 선택하시고 next 누르신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설치하신 1.8 버전의 디렉토리를 선택하시고 나면 여기 자동으로 여기 이런 것들이 라이브러리들이 나와요. 추가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그 상태로 피니시를 누르시게 되면 밑에 있는 것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제 아까는 두 개였었는데 하나였었는데 이제 두 개가 나오죠. 그 상태에서 내가 요 체크박스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내가 만약에 밑에 걸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이제부터는 프로젝트를 만들 때마다 1.8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실행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실행할 때. 그럼 내가 이제 컴파일이라고 하는 걸 할 때 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JRE라고 하는 놈은 실행할 때고요. 컴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JDK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 말이 거의 암호 같을 겁니다. 잘 모르실 겁니다. JRE가 뭐고 JDK가 뭐고. 그거는 곧 바로 배우시게 될 테니까 일단 JRE 설정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만 먼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컴파일 버전. 여러분들이 짠 소스 코드, 영어로 짠 소스 코드죠. 그 소스 코드를 컴퓨터가 알아듣는 말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데 기계어로 바꿔주는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그 컴파일러 버전을 선택하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 개의 버전을 쓰겠다고 한다면 JRE를 11을 쓸 때가 있고 1.8을 쓸 때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컴파일러도 12를 선택하거나 1.8을 선택하거나 이렇게 두 개를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두 개를 다 깔았으니까 두 개가 다 한번 설치를 해보고 왔다 갔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퍼런스를 선택하시고요. 자, 프레퍼런스를 선택하시고 자바의 installed JRE를 선택했더니 지금 11.0.10 요거 하나만 보이시죠? 저는 1.8 버전도 깔았다고 했는데, 자, 그럼 여기 add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스탠다드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자, next
그럼 이제 JRE가 어디 있는지 홈 디렉토리를 알려달래요. 그럼 디렉토리 선택하시고요.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스 안에 자바라고 하는 폴더가 있었었고요. 1.8.028이라고 하는 JRE 버전이 있죠. JRE 버전 요걸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선택했더니 이만큼이 나오네요. 그죠? 이것만큼을 제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피니시 눌렀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위에 것도 나오고 밑에 것도 나오고. 자, 그럼 이제 밑에 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서부터는 내가 1.8을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나서 apply close 누르시게 되면 이제부터는 1.8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해야 되죠. 만약에 제가 이걸 1.8로 하게 되면 위에 보이시는 컴파일러 버전도 1.8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사실은 컴파일러 버전이 JRE보다는 낮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파일러는 1.8이지만 JRE는 11이면 상관없이 더 높으니까. 실행 환경이 훨씬 더 커야 됩니다.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거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만약에 JRE를 1.8로 선택했으면 컴파일러도 1.8. 그 다음에 JRE도 11을 선택했으면 컴파일러도 11. 이렇게 두 개를 그냥 세트로 맞춰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apply close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es 누르고요. 자, 그러고 나서,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지금 1.8을 선택한 거죠. 자, test2라고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디폴트 JRE라고 되어져 있는 거 보시잖아요. 이게 지금 1.8이 추가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디폴트로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 상태로 finish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위에 거랑의 차이점은 뭐죠? 위에 거는 J11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여기는 1.8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럼 그때그때 따라서 여러분들이 SE11을 쓸 거냐 또는 1.8을 쓸 거냐를 바꾸어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SE11을 쓰시는 분들은 이거 안 깔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위에 거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 프레퍼런스 인스톨드 컴파일러도 11 버전으로 바꿔 놓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인스톨드 JRE도 11을 디폴트로 선택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 눌러 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도 이제 11로 다 바뀐 거 볼 수 있으시죠?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클립스에 대한 단축키를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단축키는요, 이클립스의 소스 코드를 좀 만들어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서요. 이 단축키 관련해서는 별도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단축키가 있다라고 하는 걸 눈으로만 좀 보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자바 개발 환경을 위한 기본 설정입니다. 지금 두 개의 동영상 컨텐츠로 만들어졌고 하나는 JDK를 다운로드 설치하고 설정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클립스를 다운로드 설치하고 설정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영상만 해도 50분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JDK 같은 경우에는 환경 설정이 사실은 필요가 없고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래서 안 하셔도 되고,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버전만 설정하는 경우에는 JRE나 아니면 컴파일러 버전을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내용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용이 좀 너무 길면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스킵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